쓰레기 버리고요. 베트남은 분리수거를 안 해서 쓰레기 저렇게 그냥 버리면 돼서 좋아요. 편하죠. 안녕하십니까, 호치민입니다. 이게 뭐가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날씨가 지금 비 올라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 오늘은 제가 그쪽에 뭐 한국분이 카페 하나 차리셨다던데, 그래서 근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별로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비가 쏟아질 것 같네요, 나오니까. 아이고, 오늘도 꽃이 아주 예쁘구만. 오늘 제가 주제를 뭘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영상에 이제 그동안 담지 못했던 유라시아 횡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아, 비 떨어진다, 고민을 하다가 더스티노님 영상을 제가 좀 잘 본단 말이에요. 좋아하고. 더스티노님 영상에서 이제 장거리 투어를 갈 때 어떤 걸 가져갈까 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아, 그래, 나도 그러면은 짐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왜냐면 뭐 유라시아 횡단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짐 싸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뭘 가져갈까, 이거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지, 루트를 제일 먼저 고민하시겠죠. 근데 루트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짐을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캠핑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0% 숙박시설에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옵션이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캠핑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캠핑을 하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 그러면은 사실 짐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보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 필요한 그게 있잖아요. 의식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바이크 용짐이죠.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게 알루미늄 박스를 설치를 할 것이냐, 소프트백을 달 거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민의 시작이 될 거예요. 소프트백이 여러모로 장점이 진짜 많습니다. 우선 가볍고요. 조금이라도 기름을 덜 먹겠죠. 그리고 바이크 컨트롤하기도 훨씬 좋을 거고요. 그리고 짐을 넣을 때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가방 자체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짐을 조금 더 막 움직움직 해가지고 쌀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넘어졌을 경우에 쓸리면 가방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방수 소재가 돼 있고 뭐하고 해도 비가 오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소프트는 어쨌든 장단점이 되게 명확합니다. 알루미늄 박스 같은 경우에는 물도 셀 수 있고 안에 공간이, 죽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이제 큰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돈 안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여행을 가라 그러면, 아, 물론 소프트를 달고 가고 싶긴 해요. 그게 또 심지어 멋도 있어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백이 훨씬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알루미늄 박스가 여행에는 훨씬 좀 잘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뭘 가져가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 차이가 있겠죠. 여기인가 보다, 카페. 굉장히 한국스러운 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평상시에도 맛있게 생겼고, 마들렌도 맛있게 생겼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야외 테이블이 없네요. 야외가 없으면 음악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동네 조용하니까 이 동네에서 얘기하겠다. 저 안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음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슥 한번 동네 산책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럼 캠핑 장비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여긴 뭐야? 엄청 예쁜 가게가 있네. 뭐 파는 가게지? 비키니 같은 거구나. 자, 텐트 얘기부터 합시다. 텐트. 제가 가져간 텐트가 이제 위오의 제네스 미니 쉘터일 거예요, 이름이. 근데 얘는 이제 패킹 사이즈가 제원상으로는 45에 17이고 작은 편이에요, 패킹 사이즈도. 그리고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쉘터치고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쉘터형 텐트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쉘터형 텐트를 가져갔고,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이 텐트를 칠 때 이게 자립이 안 되는 텐트기도 하고, 폴을 슬리브에 삽입하는 방식이
그렇게 칠 때 편하진 않아요. 접은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파우치에 넣을 때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 텐트가 그 터널형 텐트들이 바람이 불면은 피칭이 조금 힘들어요. 그거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텐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쓴 게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클립으로 거는 형식의 텐트였죠. 굉장히 치기도 쉽고 걷기도 쉽고 저는 엄청 잘 썼어요. 너무 좋고. 근데 조금 더 그거보다 작은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원래 이 텐트를 살려고 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국에서 파는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못 샀거든요. 그 힐맨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네이처하이크에서도 나오는 그 클라우드 업 3라고 있습니다. 이게 3인용 텐트라 3고 2도 있고 1도 있어요. 근데 패킹 사이즈 45에 15 정도에 무게 1.9kg. 우선 무게가 가볍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전용 풋프린트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시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추운 날 밖에서 잡은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들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문이 한쪽에만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이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캠핑장에서 이 텐트 문을 잠궈놓고 외부에 도심에 나갔다 오고 이런 날이 꽤 많았어요. 물론 뭐 캠핑장에서 누가 뭐 훔쳐가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럽입니다. 유럽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물쇠로 그 지퍼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잠궈놓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문이 하나면은 잠궈야 되는 것도 하나밖에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꽤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얘는 이제 그 폴만 자립이 된단 말이죠. 프린트 깔고 거기다가 폴을 끼우면은 자립이 돼요. 폴만. 거기다가 이제 루프 플라이를 씌우면은 쉘터처럼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입식 쉘터로 쓰진 못하겠죠. 좌식으로 써야겠지만 좀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이 3인용 사이즈를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헬멧도 있죠. 그리고 뭐 백팩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각종 그런 물건들을 잘 때는 텐트 안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라이딩 기어도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3인용 정도는 돼야 쓸만합니다. 그리고 저 침낭 써보진 않았는데 그냥 랩이 좋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랩을 샀는데 잘못 샀어요. 너무 큰 걸 사버렸어. 근데 제가 이제 합섬 침낭을, 무슨 울트라 어쩌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침낭을 산 이유는, 이게 구스 같은 경우에는 안 쓸 때도 좀 너무 압축이 돼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펴주고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합섬이다 보니까 빨 수도 있고 그냥 때려 박아놔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근데 좀 덩어리가 컸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이즈가 크면은 진짜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랩에 뉴트리노 400이라고 있어요. 얘가 패킹 사이즈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침낭을 새로 사서 가라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그게 제일 작아 보였어요. 더 작은 게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뭐 한 0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 3도 정도 언저리로 컴포트 온도가 떨어지는 애들 중에는 그 사이즈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랩 제품 그거 쓸 것 같고요. 매트 필요하죠. 에어매트나 뭐 발포 매트, 어쨌든 잘 때 매트는 필수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에어매트 싸구려 갖고 다니다가 자꾸 터져가지고 네이처하이크 것도 한 10몇 번 정도 쓰고 터졌어요. 그것도 못 써요. 좋은 거 뭐 니모 그 뭐죠? 유명한 거 있는데 니모 제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걔도 터질 수도 있어요. 에어매트는 항상 그 터지는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수리를 하는 킷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래도 이 패킹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발포 매트, 저는 다시 가도 발포 매트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매트가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매트는 개인 취향, 따로 추천 없습니다. 발포가 좋은 분들은 발포 매트 가져가시는 거고, 에어매트 좋은 분은 에어매트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개, 뭐 에어 바람 넣는 베개 한두 개 가져가는 거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나는 공간 차지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옷 말아가지고 청바지 같은 거 말아서 베고 자세요. 자, 캠핑 체어는 뭐 헬리녹스 체어 라지를 저는 갖고 다녔는데, 캠핑 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굉장히 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뭘 사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캠핑 체어에 앉아봤을 때 가장 좀 편했던 게 체어원이어가지고 체어원을 썼고, 그 전에 처음에 가져간 거는 이제 그 선셋 체어 같은 네이처하이크 제품이었는데,
이 등받이가 높은 것들이 아무래도 사이즈도 크고 다시 가져가라 해도 그건 안 가져갈 것 같아요. 텐트, 침낭, 매트, 의자 있으면 끝납니다. 테이블은 솔직히 저는 뭐 가지고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롤링되는 천대기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시는 분들이야 뭐 좀 공간 좀 더 써가지고 가져갈래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도 되는데, 알루미늄 박스 쓰시는 분들은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테이블을. 그래서 저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은 제가 밥해 먹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행 내내 쓰던 소토의 ST310이거든요. 잘 썼어요, 여행 동안 아주.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쓰고 있고, 부탄가스, 그리고 제가 요 반합을 갖고 다녔단 말이죠. 이거랑 요거랑 두 개 갖고 다녔는데 이게 제 욕심이었어요. 사실 하나만 갖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패킹할 때 좀 애매해요.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 반합이 아무래도 훨씬 좋고, 이 반합 중에도 그 트란지아 반합 보면 이렇게 요거보다 사이즈 좀 작은 거 있어요. 이건 너무 커요. 그걸로 이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소를 쓸 것이냐 부탄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선 얘 크죠? 너무 커요. 이소가스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만한 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갖고 다니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작은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소가스를 이제 해외에서 구입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탄 연결해가지고 일로 이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나, 어댑터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호치민 로고에 있는, 원래 베트남 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에그누들 볶음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바람막이, 이게 되게 싼 건데 이거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바람 많이 불면은 뭐 몇 번 쓰긴 했는데 많이는 안 썼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가지고 갔어요. 이게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있으면 좋다, 밥해 먹을 때는. 아, 그리고 컵도 제가 이거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스노우픽 600짜리 갖고 다녔는데 너무 커요. 이 사이즈 컵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컵 사이즈도 은근히 이런 거 하나에서 되게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수저랑 식기류, 그리고 나이프, 오픈앱 나이프 하나 갖고 다녔고, 그런 거는 다들 알아서 각자 준비하시면 되고, 너무 그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니까. 밥을 안 해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스토브하고 가스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커피 같은 거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추운 날 슈퍼나 이런 거 하나도 못 만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직접 끓여서 마시는 게 몸을 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잠잘 때 그 날진 그 물통 있잖아요. 내열 그 물통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넣어서 침낭에 넣어서 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고 따뜻하고. 그래서 스토브하고 가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반합 뚜껑을 제가 도마로 썼는데, 여행 다니면서 도마를 따로 갖고 다니는 만큼의 여유가 없었는데, 미니 도마 같은 거 구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저는 가지고 가는 거 추천입니다. 주방용품 대충 끝났죠? 그러면은, 야, 이거 라면 스프, 사골 파우더, 소금 이렇게 넣어놨어요. 조미료는 이게 좀 커요. 사실 이거보다 좀 작은 거 사고 싶었는데 이런 통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처음 출발할 때 사서 넣을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짐을 쌀 때. 그걸 감안하지 않고 짐을 싸면은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요리용 품에 이 밥 해 먹을 거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잘했다. 맛있다. 그러면 이제 라이딩 기어는 그냥 저는 무조건 풀 장비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프로드를 좀 많이 가고 싶은 분도 있고 온로드 많이 가고 싶은 분도 있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로 걷기 좀 편한 그 부츠를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저처럼 여행하실 경우에는. 그리고 바지도 저는 진으로 된 라이딩 진을 웬만하면 좀 입고 싶긴 해요. 뭐 비가 오면 오비 입으면 되니까. 네, 진 같은 경우에는 코드라 계열보다는 걸어다니고 할 때 좀 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정비용 공구는 그건 기본적으로 멀티툴.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일하면서 쓰던 그 레더맨 멀티툴이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녔고요. 타이어 공구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튜브리스 타이어다 그러면은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어차피 타이어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면 자가 교환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렁이, 펑크킷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튜브 타이어인 경우에는 튜브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뭐 간단한 뭐 스패너 세트 같은 거 공구 세트 좀 있으면 좋고요.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마세요. 100%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자가 정비로 예방 정비 해가면서 가야 되고, 추가로 브레이크 패드하고 클러치 케이블, 스로틀 케이블 이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 대기어 같은 경우에 많이 달았네, 내가 다음 도시쯤 가서 교환하면 되겠다, 거기에 로얄 엔필드 매장이 있나? 알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없네? 그러면 그 다음 도시에 있나? 있는 도시 매장에 연락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갈 건데 이쪽에 어디로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니네까지 가는 데까지 뭐 지금 사진 딱 보내주고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케이예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멀전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부품을 챙겨 가시면 돼요. 클러치 케이블, 제가 그때 여행 중에 한번 끊어놨죠. 클러치 케이블. 물론 예방 정비를 하면 돼요. 이쯤 되면 가겠구나, 뭐 2만쯤 타면 가니까 15,000에 갈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엔진오일 필터는 좀 여러 개 갖고 다니세요. 왜냐면 못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크마다 다르겠지만 그거 구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 필터는 가지고 다니시고, 엔진오일 한 통 정도 챙겨 다니시고, 뭐 이렇게 챙겨 다니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기어, 클러치 디스크 이런 애들은 너무 커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 이 정도만 챙기셔도 준비가 거의 끝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짐을 챙기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물티슈, 인스턴트 커피, 올리브 오일, 랩탑이랑 하드디스크, 카메라 이런 게 저는 좀 많긴 했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박스에 들어있던 짐들은 지금 설명드린 짐들이 다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짐을 싸게 되면 사이드 박스를 최대한 이제 용량이 큰 친구, SW 모텍의 트랙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좀 비싸긴 한데 사이즈가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길이가 49라서 49에서 뭐 안쪽에 길이가 몇 센치 추가 든다 그래도 45짜리 텐트랑 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아니면은 사이드 박스에 뭐 한쪽에 캠핑 용품 다 잘 넣고, 그리고 한쪽에 바이크 관련된 애들, 그러면 이제 탑박스는 공간이 남게 되거든요. 탑박스 공간은 이제 꼭 필요한 거 넣을 게 있으면 넣고, 아니면은 걸어 다닐 때 헬멧이랑 자켓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은 제 여행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음에 또 간다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컴팩트하게. 무게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입니다. 작은 거. 무조건 작은 게 최고예요. 바이크로 미라시아 횡단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미라시아 횡단을 시작할 때 아주 큰 그 난관이 하나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세관, 짐을 들고 세관까지 올라가는데 한 3층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적게 가져갈수록 거기서 좀 유리해요. 이거 뭐 옷이나 이런 거는 백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챙겨가지고 백팩에 넣고, 노트북 넣고, 그리고 앞에 탱크백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다 뭐 카메라 같은 거 넣고, 그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비는 따로 뭐 바이크 앞에다가 묶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묶으면 되고, 아니면은 그 사이드 박스 위에 공간에 묶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조그만 가방 하나 해가지고 묶어서 가지고 다녀도, 무비 훔쳐가면 어쩔 수 없고 하나 사야 돼요. 그리고 아까 라이딩 기어 얘기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방수 대책은 우선 기본입니다. 장갑이 젖으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 돌로미티에서 한번 짜는 거 보여드렸는데, 장갑이 젖으면 손이 쪼글쪼글해지고 축축해지면은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부츠가 방수가 안 돼가지고 신발에 물이 들어가면은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말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방수 대책은 우선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컨텐츠 리포맷을 처음 해봐가지고 좀 중구난방이고 좀 말도 어눌하고 이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컨텐츠를 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다음엔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궁금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라이브 하면서 또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좀 할 거니까 라이브 할 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질문은 다 받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베트남도 많이 보여드리고 이거 안에서 뭐 식당 소개 같은 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컨텐츠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또 좀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